우리는 지금 불안장애를 보고 있고, 자, 공황장애는 갑자기 엄습하는 강렬한 불안을 뜻한다. 이 불안이 이제 반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공황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파국적 오해석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인지적 요인 중에 파국적 오해석이 잘못된 해석을 오해석이랍니다. 이게 공황장애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파국적 오해석은 인지적 오류 중에 하나니까 인지적 수정 또는 인지 재구성이라는데 인지적 수정이 바로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지행동 치료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신체 증상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가죠. 신체 증상에서 첫 번째는 과호흡이었습니다. 과호흡 반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생리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생리현상의 동시다발적. 자, 생리현상의 다발적으로 나타남. 자, 우리가 생리현상 하면 교감신경계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계의 활성화가 일어난다. 교감신경계의 활성화. 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은 심박수가 늘어나게 돼요.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땀도 많이 흘리게 되고, 피부, 손발이 차갑고 저리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입마름이나 구토나 변비, 통증, 떨림, 거북함 이런 것들도 신체 증상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기타 증상으로서는 구토, 입마름, 자, 하나만 더 하죠. 눈동자가 커지는 이러한 것들, 눈동자 커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법이 있는데, 자, 치료법은 약물 치료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약물 치료가 있는데 약물 치료는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쓴다.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쓴다. 우리가 나중에 우울장애에서 나오겠지만 세로토닌이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 거기 보면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항우울제가 됩니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이런 것들이 바로 항우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많이 활용한다는 인지행동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공황통제 치료가 있다. 자, 이 정도 노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갑자기 엄습하는 강력한 불안이 공황발작인데, 이 공황발작을 반복적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제 공황장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방가로 1번 이렇게 처리하시죠. 자, 이제 그 다음 장에 들어갑니다. 광장공포증입니다. 광장공포증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광장공포증을 지닌 사람은 다음 5가지 상황 중 2가지 이상에서 현저한 동그라미 공포와 불안을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대중교통, 두 번째가 열린 공간, 세 번째가 밀폐된 공간, 네 번째가 줄서기 군중 속에 있기, 다섯 번째가 집 밖에 혼자 있기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중에서 2가지 이상에서 현저한 공포와 불안이 나타나면 광장공포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교통은 자동차나 버스나 기차나 배나 비행기가 되겠고요. 열린 공간은 주차장이나 시장이나 다리가 되겠고요. 밀폐된 공간은 상점이나 공연장이나 영화관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줄서기 군중 속에 있기라든지 집 밖에 혼자 있기. 자, 주의는 만약 회피가 하나의 특정 상황이나 소수의 특정 상황에 한정되어 있다면 특정 공포증을 진단할 수 있겠죠. 회피가 오로지 사회적 상황에만 국한된다면 당연히 사회공포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상황을 회피하거나 여행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되는데요. 공황발작이나 공황과 유사한 증상이 일어나는 데 대한 현저한 불편감이나 불안을 참고 견디거나
동반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우리가 이것들을 광장공포증이라 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은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의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이고요. 3번 체킹. 자, 불안이나 공포로 인한 회피가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서 잘 설명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정신장애란 사회공포증, 특정공포증,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분리불안장애 등을 말하게 됩니다. 사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광장공포증은 공황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이 됩니다. 광장공포증은 여기 중요한 거예요. 공황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거기에 현관펜 밑줄 쳐주시고요. 진단됩니다. 만약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을 진단적으로 모두 만족하면 두 가지 진단이 모두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광장공포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요. 두 가지 모두 다 진단 내리는 겁니다. 5번 체킹. 자, 범불안장애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범불안장애 하면은 일반 불안장애라고도 합니다. 일반 불안장애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다양한 상황에서 만성적 동그라미. 범불안장애는 만성적 불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만성적 불안을 가진 사람의 특징도 봤었죠. 자, 만성적 불안과 과도한 걱정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2번,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성격 구조 간의 역동적 불균형에 의해 경험되는 부동불안. 부동불안이 범불안장애의 핵심적 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격 구조가 있잖아요.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있는데 이것들의 역동적인 불균형에 의해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동불안인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범불안의 핵심적인 증상이 된다.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이 장애를 다양한 자극 상황에 대해 경미한 공포 반응이 조건 형성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다중공포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지적 입장에 따르면 위험에 예민한의 동그라미. 앞에서 제가 잠재적 위험에 예민한 사람이 만성적인 불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위험에 예민한 인지도식으로 인해 생활 속의 잠재적 위험 요인에 과민하고 위험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나 치명성을 과대평가한다 했습니다. 과대평가의 밑줄.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은요, 과소평가한다 했습니다. 과소평가하는 인지적 특성이 범불안 장애를 유발합니다. 4번 체킹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인지적 입장이 됩니다. 인지적 입장의 밑줄. 5번째, 범불안 장애에 대한 주요 치료법은 인지행동 치료나 약물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정리를 보면 범불안 장애의 진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번, 여러 사건이나 활동, 즉 작업 또는 학교 성적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나 걱정, 염려스러운 애견, 이것이 적어도 6개월 동안의 밑줄, 형광펜, 6개월 동안 50% 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은 걱정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3번째, 불안과 걱정은 다음의 6가지 증상들 가운데 3가지 이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의, 아동의 경우는 1가지 이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안절부절 못하거나 긴장이 고조되거나 가장자리에 선 느낌입니다. 2번째, 쉽게 피로해집니다. 3번째, 집중 곤란하고 마음이 멍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4번째, 과민한 기분 상태입니다. 5번째, 근육 긴장입니다. 6번째, 수면 장애입니다. 이들 중에서 3가지 이상을 6개월 이상 동반했을 때는 바로 범불안 장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4번째, 불안과 걱정의 초점이 다른 장애 특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즉, 공황 발작이라든지 공황장애에서 공황발작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공공장소에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 불안, 사회공포증에서요. 감염된다는 불안, 강박장애에서요. 집이나 가족,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데 대한 불안, 분리불안 장애에서 나타나는 거죠. 체중 증가에 대한 불안, 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에 대한 불안, 신체화 장애에서 또한 심각한 질병이 있는 데 대한 불안, 건강염려증에서 그 다음에 불안과 긴장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4번과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 장애로 보아야 되지 범불안 장애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도가 있는 것은 1번과 3번이에요. 1번과 3번 체킹하십시오. 6개월 동안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네, 진단기준입니다. 진단기준 6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충족됐을 때 범불안 장애라고 한다 말씀드렸습니다.